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낙마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가량 있다가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좌진 갑질, 병원 갑질, 심지어는 장관에게까지 갑질,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 교수 시절 무단 결강했다는 의혹까지 터졌던 강선우 후보자였습니다. 이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임명을 강행할 기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강 후보자도 하루만 더 버텼으면 장관에 그대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 강선우 후보자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분명히 부족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억울한 점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민들에게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여지고 인식되는가도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치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저는 당과 대통령실이 저는 민심과 당심, 언론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그러니까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게 된 배경에 대통령실에 전화가 있었다는 진보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성남라인 최측근 비서관입니다. 이분이 강 후보자한테 전화를 해서 사퇴를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을 했더니 사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일단은 공직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할 때는 대통령실과의 최소한의 사전 교감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진보적인 논조를 가진 매체인 한겨레가 어제 보도를 하기를 지금 인사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강선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대통령실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보도가 아무런 크로스 체크 없이 나왔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면은 이미 민심이 빗발치고 있고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 없는데도 왜 이렇게 늦게 결단을 했는가? 결국에는 국민의 마음을 거슬러 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실의 기능입니다. 본인의 오랜 측근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직역에 맞지 않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관한 인사검증 라인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야당에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강선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면 왜 이제 와서야 그런 결단을 내렸느냐. 지금 어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60%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강선 후보자를 지키려고 했느냐, 이런 의문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송부 요청을 다시 했을 때는 임명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했던 거고요. 네. 그것은 제기된 몇 가지 문제도 불구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의 결적 사유는 아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죄한 바도 있고,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다소 여론에서 지적이 많고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능력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죠. 그런데 인사청문 요청서 재송부 요청 이후에 이 여론의 추이를 안 볼 수 없을 겁니다. 실제 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현장이나 또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심을 계속 전했을 것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여론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제 그제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런 의견들이 종합됐을 것이고,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숙고했고, 이에 대해서 이 본인이 자진 사퇴 결정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대통령과 여권 핵심의 기류가 변화해서 이런 자진 사퇴까지 이어졌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입장을 밝히는 입장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보도가 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이었는데 이 입장문을 보면 국민에게 죄송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이 있고 다만 지금 보좌진에 대한 사과가 없는 점 이게 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사과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피해자한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까지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날도 이렇게 뭐 30몇 더운데 온 국민들의 불쾌 지수가 얼마나 더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피해자는 누구냐? 제가 생각나는 사람만 열거해 보면 일단은 정영애 전 장관, 그다음에 어떤 병원의 간호사, 울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는가? 지금까지도 그 강선우 후보자하고 그 접촉하고 있을 그 보좌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피해자들한테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랑 똑같냐면 제가 앵커를 폭행해놓고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모습에서 지금까지도 강선우 의원에 대한 그러한 그 사과에 대해서 그 진정성이 사실은 의심받는다. 전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제 강 후보자가 사퇴 입장을 밝히기 17분 전에 박찬대 의원이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강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국민의 눈높이를 잘 고려해서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통령실과의 좀 소통이라든지 교감이 좀 있었을까요? 예,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어제 이 박찬대 의원의 행보를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같은 뭐 당의 부대변인도 여기저기에서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의견을 청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해가지고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국적인 어떤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이라든가 언론에게 연락을 받고 의견을 청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청취를 해서 이제 박찬대 후보자가 어떤 당과 어떤 대통령실에 어떤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교감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려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그냥 또 비공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알다시피 또 공개적으로 또 우려를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박찬대 후보자가 전 원내대표로서 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할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걸 두고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 초반에 좀 기세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좀 한방이 필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명심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어떤 한방이 필요해서 저런 메시지를 올린 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묘한 파장이 있죠. 예. 박찬대 의원이 강선 후보자가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선 후보자가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17분 정도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은 강선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전달하고 실제로 사퇴 발표를 하기까지 1시간 정도 간격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박찬대 의원이 대통령실의 방침을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추론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단히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명심이라고 하는 것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할 법합니다. 그런데 남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 부분이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박찬대 의원이 강선 후보자의 사퇴라고 하는 맞는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명심이 실려 있는 후보가 초반부터 전당대회에서 낙선한다면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대통령을 보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집단의식의 발로가 작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경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표심을 보면은 앞으로의 향배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께서 TV 토론에서 명심 경쟁을 벌이셨었잖아요. 박찬대 의원님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 눈빛만 봐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의원은 난 눈을 안 봐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명성 경쟁이 일었었는데 정청래 의원님은 이번에 어떻게 좀 모르셨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예. 어제 오후쯤 되면
주요 뭐 지도부에 있던 분, 특히 이 당권 주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분위기를 확인했을 겁니다. 의원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의 온도도 달랐고요. 예. 여러 이제 야당이라든가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의 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또 여론조사도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얘기들이 어제 오후부터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박찬대 후보가 특별히 명심과 가깝거나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신증을 먼저 읽거나 전달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정청래 의원님은 이걸 알고도 말을 아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제 예. 기존의 입장 유지해온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뭐 강선우 후보자를 장관으로서 임명하고 제기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판까지 어떤 바뀐 입장을 내기는 좀 모호한 입장이었죠.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하면 뭐 틀림없이 이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에서 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거는 분명하지만 이게 명심의 어디에 있느냐를 가늠할 만큼의 어떤 상황이 이번에 전개되느냐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당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 선명한 이슈 경쟁은 분명히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박찬대 대표는 부담이 있지만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내므로써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돕는 길이다라는 선명한 메시지를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권 레이스 중반 이후부터는 박찬대 후보가 갖고 가야 될 메시지 하나는 분명히 획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강 후보자가 낙마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고위공직자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뭐 우리가 이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그냥 예상 외의 문제였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꼴이 됐어요. 아니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데 예. 4명이나 낙마를 합니까? 그다음에 4명 낙마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민정수석 부총리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현직 의원까지 낙마가 됐어요. 예. 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낙마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권의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낙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차라리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예컨대 인수위가 없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강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번 실수가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처럼 실수가 반복이 되면요.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뭐가 되느냐? 그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권에서 좀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조금 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뭐 우리가 100점이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검증을 하는 인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다라는 것이 저희가 나름대로의 그 민주당 구성원들의 좀 의견이고 너무 그 성남 라인 소수의 성남 라인들이 인사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민정수석실이라든가 이 안에 이것을 검증하는 인원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명 철회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초선의 주진우 의원이 젊고 강한 보수를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깜짝 출사표였어요? 그렇죠. 주진우 의원이 지금 초선이고 국민의힘의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력이 있고 경륜이 풍부한 사람이 맡아도 수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당원과 국민께서 어떤 선택을 할지와는 별개로 그런데 어쨌든 주진우 의원의 출마가 당의 그 역동성을 높이고 또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주진우 의원이 거의 원톱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수로서 활약이 두드러졌죠. 그리고 사실은 이 출마 자체가 예상했다는 평가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중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신선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당대회의 역동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앞으로 주진우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내놓고 어떤 지향점을 명확하게 표방하면서 출마를 하고
가지고 선거 레이스를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주진우 의원의 출마에 대한 평가는 또 많이 달라질 여지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장동혁 의원도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계엄 유발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자꾸 총선 전에 있었던 캠페인 그리고 대선에 있었던 캠페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 이재명 구도로 가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혁신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자격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자격을 검증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계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것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는가 안 했는가로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탄핵에 찬성을 했는가 반대를 했는가 이것은 관저 멤버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격 조건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과 당원들께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이른바 혁신파끼리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파로 불리는 여러 인사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한 상황인데 다만 이게 어떤 문제의식의 공유 차원에 그칠지 아니면 연대로 이어질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더 근본적으로 예. 보면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과 이념을 공유한 사람들이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결사체. 그게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그 구성원들이 과연 같은 이념을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 지도부부터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특히 국민의힘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한 사람들 몇 면을 갖다 보면요. 뭐 어떤 뭐 대의를 위한다기보다 개개인의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정치적인 득실을 위해서 지금 뭐 전당대회든 뭐든 거기에 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대통령과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처신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송영훈 전 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